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이 어떤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월마트가 앞부분에 보셨던 월마트가 연으로 98달러, 월로 13달러를 내면은 당일 배송을 해줘요. 우리 로켓 배송 같은 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구독제. 넷플릭스 영상을 보려면은 전부 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한 달에 9달러 내지 20달러. 물론 이제 광고 버는 5달러짜리가 있는데 그건 뭐 번외로 하고요. 기본적인 구독료는 9에서 10달러. 그 다음에 HBO 나우는 한 달에 15달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보려면은 한 달에 최소 8달러를 내야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구글 플레이 뮤직은 한 달에 9.99달러. 그 다음에 우리 외부 저장소로 이용하는 아이클라우드 50기가 쓰려면은 한 달에 0.99달러, 구글 드라이브 30기가는 한 달에 6달러, 이테라는 12달러, 드롭박스 이테라는 9.99달러. 그러면은 로켓 배송, 로켓 배송하는데 한 달에 13달러, 그 다음에 OTT 보는데 지금 최소 못해도 한 개만 보더라도 8달러죠. 그럼 두 개 합치면은 벌써 20달러가 넘어가요. 여기에 스트리밍 음악을 들으면은 30달러.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쓰면은 뭐 최소 0.99달러 쓰면은 되지만은 이것보다 뭐 조금 더 낸다고 하면은 거의 뭐 40달러까지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배송, OTT, 그 다음에 음악,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유료 회원의 가입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한 달에 15달러만 내면 됩니다. 연간 회원으로 140달러만 내면 돼요. 그러면 혜택으로 무료 배송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 그런 신선식품 당일 배송해주고요. 그 다음에 OTT 스트리밍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스트리밍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되고 전자책 무료로 우리 밀리의 서재처럼 전자책 무료로 다 볼 수 있고 오디오북도 들을 수 있고요. 트위치 프라임이라고 해서 뭐 그 트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 방송 있죠. 그거 트위치 프라임 뭐 그런 방송을 또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무료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시착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5% 리워드도 해줘요. 그리고 일부 육아용품은 또 할인도 해주고요. 가입자 79%가 무료 배송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부가 서비스 때문에 가입을 하는데 이 모든 서비스를 그냥 한 달에 15달러만 내면 돼요. 한국 돈으로 뭐 한 2만원 정도 되겠죠. 2만원에 음악도 듣고 무료 배송도 받고 전자책도 보고 오디오북도 듣고 트위치 프라임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고 뭐 클라우드도 쓸 수 있고 게다가 신용카드 쓰면 5% 리워드도 받고 여러가지 이 밖에 기타 등등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라임 서비스를 한번 가입한 사람이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쓰지. 저 같아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홀푸드 마켓 말씀드렸죠. 신선식품 홀푸드 마켓에서도 아마존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위한 멤버 딜이라는 게 또 따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미국에서 얼만큼 이제 늘어났는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1억 6천만 명쯤 돼요. 1억 6천 뭐 한 몇백만 명 되겠죠. 그래서 1억 6천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갈 건데 그런데 이제 거의 미국에서 가입할 사람들은 웬만큼 이제 다 가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계속 늘려나가고는 있는데 근데 이런 막강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북미 쪽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미국에 웬만큼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한 상태다.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씩 증가할 거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주황색이 프라임 멤버라고 되어 있고 검정색이 non 프라임 커스터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이 얼만큼 쓰느냐
회원을 살펴본 건데요. 유료 회원이 7%가 25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회원 가입자들 그런 사람들이 26%, 25달러. 그런데 점점 오른쪽을 보니까 200달러 이상 쓰는 사람들이 프라임 멤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프라임 멤버가 아닌 회원들이 전부 다 13% 정도만 200달러를 쓰더라. 그러니까 유료 회원일수록 더 많은 돈을 아마존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임 멤버가 아닌 회원들은 그냥 뭐 일시적으로 뭐 잠깐 이용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파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멤버일수록 더 큰 매출을 일으키니까 프라임 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그 회원들이 전부 다 200달러 이상 쓴다, 100달러 이상 쓴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네. 자, 아마존 프라임 갱신률을 보면은 95.8%, 네, 96% 이상이 매년 갱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년 이상 쓴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 매출은 네, 회원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성장률은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아마존 파이어 TV라고 이제 그 셋톱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셋톱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스트리밍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이 28%, 네, 미국에서 뭐 로쿠 다음으로 2등, 거의 뭐 양강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글의 크롬캐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마존 이제 파이어 TV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주가 MLB, HBO 등 이제 방송 채널과 광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널들이 아마존 TV와 시청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과 제휴한 애플 TV, 안드로이드 TV, 뭐 엑스박스 뭐 등등 이런 곳에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노출 사업과 광고 유통 플랫폼이 같이 이제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광고 매출과 성장률을 보면은 네, 이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커넥티드 TV, 이건 그냥 일반 유선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그 셋톱박스가 달린 거, 네, 그쪽 이제 광고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마존 프라임과 제휴되어 있는 채널 목록이 뭐 MLB, HBO 뭐 쭉쭉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시청 가능한 기계들, 그 다음에 아마존 채널은 이제 iOS, 애플 기계에서 볼 수 있고, 안드로이드 기계에서 볼 수 있고, 웹에서 볼 수 있고, 뭐 아마존 TV, 애플 TV, 여기 보시면 뭐 삼성 TV랑 LG TV도 있죠. 소니 TV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서도 아마존 이 프라임 TV는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어서 NBA, MLB, NFL, US 오픈, 뭐 PGA 투어, EPL 뭐 이런 스포츠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아마존 유료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투자 여력은 아마존이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뭐 프리캐시 플로우도 디즈니나 넷플릭스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파워가 강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The Man in High Castle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115만 명이 연회비 99달러짜리에 새로 가입을 했어요. 이거를 보려고 7,200만 달러를 들여서 이걸 만들었더니 1억 1,400만 달러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연회비 가입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신규 회원 확보에 1인당 63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이제 비용을 이렇게 인원수랑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데 1인당 99달러짜리 연회비 수입이 생긴 거예요. 63달러를 투자해서 1인당 63달러 투자해서
드라마 만들었더니 99달러짜리 회원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광고 수입은 제외한 거예요. 광고 수입 제외하고.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쇼핑할 때 아마존 쇼핑하겠죠. 이왕 가입했는데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존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컨텐츠가 골든 글로브 상을 받으면은 더 많은 신발이 팔린다. 그러니까 얘들은 OTT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OTT를 아주 재밌는 아주 괜찮은 컨텐츠에 OTT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면 아마존 회원이 늘어나잖아. 회원만 늘어나 유료 회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쇼핑도 해. 그러니까 OTT 회사는 OTT만으로 승부를 거는데 아마존은 OTT를 잘 만들면 OTT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부가적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OTT랑 아마존 OTT가 경쟁했을 때 당연히 아마존이 경쟁력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OTT는 OTT 그걸로 끝나지만은 아마존은 OTT는 그냥 뭐 출입 티켓 파는 것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을 다시 살펴보면요. 연 회비가 139달러, 월 회비가 14.99달러요. 그리고 혜택이 무료 배송, 식료품 당일 배송, OTT, 음악, 클라우드, 전자책, 오디오북, 트위치 프라임, 뭐 기타 등등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멤버십 회원이 1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북미 쪽. 그 다음에 1인당 연평균 지출이 1,400달러를 지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년 이상 갱신율이 96%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이 아마존에서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사업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AWS 클라우드에서 영업이익, 순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가죠. 그럼과 함께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앞부분부터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거 아마존 쇼핑, 프라임, OTT 비디오, 트위치, 아마존 뮤직, 식료품,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광고 매출 엄청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그 죽수로 인한 뭐 로봇 택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물류 쪽에서 로봇이라는 그런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알렉사를 이용한 인공지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과 AWS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두 축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과 AWS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one more thing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아마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마찬가지로 저궤도 위성으로 전 지구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19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잉이랑 록히드 마틴의 합작 투자 회사로 유나이티드 런처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47번 로켓을 발사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아리안 스페이스라는 곳, 그 다음에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45번 발사 계획을 맺어서 총 92번의 발사를 할 예정이고 92번에 걸쳐서 3,236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 발사를 시작해가지고 26년도까지 50% 위성을 다 쏘아 올릴 계획이고요. 나머지 50%는 또 3년에 걸쳐서 29년까지 모두 다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26년까지 1600개, 나머지 1600개는 또 29년까지 또 마저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신 안테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안테나는 가로 세로 18cm. 그러니까 보통 뭐 사람 손뼉 그 손뺨 있죠. 제일 뭐 남자 손뺨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충 손뺨 크기가 대충 20c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로 세로 크기 정도 사이즈가 가장 작은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게가 한 500g 정도 나가고요. 속도는 100mbps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 집에서 인터넷 하는 데는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하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속도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로 세로 48cm, 76cm이고 1GBps 속도를 지원합니다. 1GBps면 뭐 웬만한 뭐 라이브 관련해서는 다 문제없이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게 나온 안테나고요. 수신 안테나. 그래서 뭐 여기 머그컵이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사이즈의 안테나. 이거를 이제 건물 밖에 이렇게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수신 안테나 관련해서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칩입니다. 이렇게 칩도 자체 개발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게 아마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함께 아마존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관련해서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아마존도 이렇게 적외도 인공위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서머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21년도 네, 매출액 22년도, 23년도 추정치, 24년도 추정치인데요.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2년도에 아까 앞부분에 보셨죠? 매출이 훅 줄어들었던 거.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 보시면은 순이익이 쭉쭉 22년도에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EPS도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ROE도 줄어들었고 한데 지금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해서 앞으로도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쭉쭉 성장해 나갈 것으로 살펴보고 있다. 네, 이거는 뭐 블룸버그랑 삼성증권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최대치를 보면은 뭐 이제 97년부터 해서 쭉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성장했다가 22년도에 훅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역대로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죠? 이게 14만 3,600%가 성장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5년치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쭉 성장하다가 떨어졌다가 네,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보면은 지금 바닥을 찍고 쭉 다시 주가를 회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뉴스에 예전에 나왔던 건데 아마존 브랜드 가치 500조 세계 1위라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아마존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아마존이 1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이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한 2년쯤, 3년쯤 전 자료고요. 이게 이제 최신 자료인데 보시면은 애플 1위, 아마존 역시나 아마존이 굉장히 큰 이제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탑 5에 들어가는 역시 구글과 마소도 들어가 있고요. 메타가 뒤로 밀려나긴 했는데 7위에 있고 삼성이 6위에 있습니다. 뭐 삼성도 대단하죠. 하지만 시총이 아주 낮다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이제 most valuable 브랜드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애플이 가장 크고 아마존, 구글, 마소. 네, 여기 이제 뭐 하웨이도 있고 삼성도 있고 네, 있죠. 뭐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굉장히 큰 대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아마존에 대한 분석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